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미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팀장 권태환입니다. 오늘 프로젝트는 총 5가지 챕터로 발표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는 발표자에게 많은 힘을 주니 좋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할 목표를 개인의 역량 향상과 협업 능력 발전으로 선택했습니다. 첫째, CSS 부분입니다. CSS와 자바스크립트만으로 UI를 구현할 줄 알아야 향후 C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CSS와 자바스크립트만으로 UI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백엔드 개발은 프로세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고 코드하는 연습을 통해 더 좋은 코드, 어려운 로직을 풀어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협업 능력입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 중점으로 생각한 것은 노력하는 자세와 서로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개발 일정, 기술 부분을 소개합니다. 한 명의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3명의 백엔드 개발자로 구성되어 996시간의 개발 시간, 약 4만 라인의 코드, 354개의 프로젝트 파일, 446개의 커밋을 수행했고 36개의 개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DB 테이블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69일 소요됐습니다. 설계 21일, 1차 개발에 14일, 1차 테스트에 2일, 2차 개발에 28일, 2차 테스트에 4일을 소요했습니다. WBS 부분입니다. 회색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1차 개발을 한 것이고 우측이 2차 개발을 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술 부분입니다. 여러 결제 API 중 현재 결제 트렌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두 가지 API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주소는 배송지 등록에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3대장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서버로 비동기 전달해주는 AJAX를 중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 사용한 기술입니다. 자바와 스프링을 기반으로 MySQL, MyBatis를 사용했고 TDD를 수행하기 위해 JUnit을 사용했습니다. 툴은 인텔리제이를 이용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그립은 데이터 백업 편리성을 제공하여 데이터 백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노션으로 팀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업무 분배, 팀 일정 조율, 개인 투두, 회의록, 자료 취합 등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협업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ERD 클라우드는 우측에 보시는 ERD 클라우드는 ERD 모델링 협업 툴로서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협동 작업이 가능해서 사용했습니다. 개발 기간 중 가장 공을 들인 ERD 개발입니다. 우리 팀은 실무 상황을 가정하고 쇼핑몰을 실제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ERD를 설계했습니다. 그 목표는 실무적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회원, 상품, 주문, 게시판이라는 4가지 핵심 모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각 팀원은 한 모듈씩 담당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패턴을 파악하여 ERD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DB 모델링에서는 쇼핑몰 서비스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작하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각 모듈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값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와 실제 값을 엑셀에 입력하며 빠진 부분을 발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실무적 사고방식과 서비스의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전체 팀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1개의 테이블과
830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완성도 높은 ERD를 도출했습니다. 물론 실제 개발 시에는 성능 향상을 위해 중복 컬럼을 추가하거나 쇼핑몰 방향성의 변경으로 일부 컬럼과 테이블의 변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보연에 있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사이트입니다. 벤치마킹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밀은 음식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위, 컬리, 그리고 피키 다이어트에서 메인 UI를 참고했고 쇼핑몰 관리 사이트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페24, 지마켓을 분석하여 로직과 관리자 페이지 UI를 만들었습니다. 벤치마킹 정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지밀 쇼핑몰 프로세서입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중심적으로 개발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메인입니다. 메인 UI 구현 시 모두 순수 CSS,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했습니다.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각자 개발 페이지 또한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정규식을 활용하고 서버 측의 빔 밸리데이션을 활용하여 유효성을 검사했습니다. 기본 상품과 옵션 상품은 다양한 데이터와 테이블 연동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상품 등록에서 기본 상품과 옵션 상품을 한 번에 생성해 사용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수량 변화 이벤트 발생 시 DB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현이 되었는데 무의미한 수량 변화가 발생 시 디바운스 기능을 이용해 서버 과부하를 방지했습니다. 배송 누락 시 배송이 누락되는 경우 주문 상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묶음 배송 개념을 도입해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시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인 화면을 시연하기 앞서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정, 회원 탈퇴를 시연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은 중복 확인을 하게 하였고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은 정해진 포맷에 맞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 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와 일치하는지 현재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현재 변경하는 부분은 이제 이름 부분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름을 이지밀로 변경했고요. 이름이 이지밀로 잘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 탈퇴 부분입니다. 탈퇴하기를 누르게 되면 회원 탈퇴 안내를 보여주며 탈퇴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탈퇴가 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달 창이 나오는데 이제 회원가입을 할지 로그인을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제 사람 아이콘의 색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상태에서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트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지밀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UI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밀의 테마는 녹색과 펭귄입니다. 초록색은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식품의 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귀여운 외모의 펭귄은 UI 전반적인 분위기에 유쾌함을 살려줘 쇼핑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록색 헤더는 카테고리를 간소화하여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더 배너 아래
직장인, 헬스인, 먹자랄, 자취로 4가지 유형의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헤더 중앙 부분에 이지 배송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지 배송 페이지는 이지밀의 슬로건과 이지 배송이 추구하는 모토를 보여줍니다. 이지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 배송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우선 페이지 핸들러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핸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 배송 지역 확대 안내 글을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확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강원도 지역이 8월 8일 이후 이지 배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등록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을 등록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배송 지연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날짜는 그날 작성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공지 중요도와 유형을 체크하고 본문은 첨부 파일인 이미지를 대체하겠습니다. 등록된 공지사항이 잘 나오는지 공지사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공지사항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에서 직장인을 위한 추천 상품 중 샤브샤브 밀키트를 선택합니다. 상품의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고 상품 정보가 담긴 상세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상품 상세 설명, 보관 방법, 활용법 등 상품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상품 후기입니다. 밀키트 3개를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수량과 총 금액이 변경되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고 수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상품 등록 페이지입니다. 판매 계획에 따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자연농장에서 납품하는 당도선별 수박을 신규 상품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거래처 진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품명을 작성합니다. 거래처의 공급가와 판매할 소비자가를 입력합니다. 두 가격 정보와 할인 없음을 토대로 판매가, 마진율, 할인율이 계산됩니다. 해당 상품을 여러 개 묶어 판매하기 위해 옵션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매 유도를 위해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세트 상품의 가격은 기본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의 보관 상태, 보관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에게 안내할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이미지 등록 방법에 따라 상품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상품을 등록하겠습니다. 상품 목록 상단에서 방금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당도선별 수박이 보입니다.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리뷰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상품이라 리뷰가 없을 것입니다. 옵션을 눌러 2개 세트와 4개 세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옵션이 화면에 잘 나타납니다. 2가지 옵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리뷰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평점이 좋은 상품이 있는 베스트 상품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에도 원하는 수량만큼 장바구니에 담거나 찜하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많이 살수록 할인이 큰 특가 혜택 탭으로 이동합니다. 별점 평균이 5점인 떡볶이를 클릭합니다. 구입 전 떡볶이의 정보와 리뷰, 상품 문의를 확인합니다. 낱개 상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수량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갈비탕을 수정할 것입니다.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결제 배너 가격과 정리 매점 포인트가 변화합니다. 할인 상품을 선택하면 상품 할인 금액이 나타납니다. 할인 상품인 수박을 선택해 봅니다. 이제 수량을 연속적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량을 변경하면 DB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도록 구현되었는데 무의미한 수량 변화는 서버 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을 때 DB를 업데이트하도록 도와주는 디바운스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다시 수량을 원복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는 상품인 경우 품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비탕과 수박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주문서입니다. 주문할 상품 정보가 보입니다. 주문 상품을 담는 토글 기능을 만들어서 주문 정보를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주문서에 들어갈 기본 정보와 배송 요청 사항에 추가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쿠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쿠폰 중 사용 조건에 해당하는 쿠폰을 선택합니다. 56,000원을 구입하므로 6만원 쿠폰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시 보유 적립금 이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최대 사용 적립금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둘 다 사용 가능하고 해당 주문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자동으로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 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 내역에 결제 완료 상태가 보입니다. 아직 발주 확인 및 송전 번호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 취소가 가능한 버튼이 나타납니다. 주문 내역 상세보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문 결제한 정보대로 주문 상세 페이지가 잘 구현되었습니다. 상품의 배송 주에는 배송 중 단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송 관련은 배송 부분에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발주 확인 관리 페이지입니다. 기간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는 주문을 확인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상품들은 발주 확인 대기 테이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발주 확인 전에는 자동 결제 취소가 되지만 발주 확인 이후부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결제가 취소됩니다. 발주할 주문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주문 리스트를 선택 후 발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발주가 처리됩니다. 배송 주문 관리 페이지입니다. 누락된 상품이 없으면 전체 묶음 처리를 하고 누락된 상품이 존재 시 묶음 처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아삭복숭아 상품이 누락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묶음 선택을 한 후 송정번호와 배송비를 등록하겠습니다. 배송비를 등록하였고 송정번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묶음에서 제외된 게 확인되고 공급사도 잘 나타납니다.
통장 번호가 등록된 주문을 선택 후 배송 중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송 중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문자 우측에 있는 체크박스는 배송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대기 처리 및 준비 중 처리로 롤백하기 위한 선택 체크박스입니다. 배송 완료가 된 주문을 선택하고 완료 처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배송 완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배송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 내역과 주문 상세의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문 내역 페이지입니다. 주문 내역에서는 이제 부분 배송 완료 상태로 이제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상세에 들어가게 되면 배송이 되지 않은 상품은 배송 보류가 나타나게 되고 배송 완료된 상품은 배송 완료라고 상태가 변경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송 완료와 부분 배송 완료가 되었고 배송 완료된 상품은 배송 정보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보류인 상품도 마찬가지로 배송 조회에 배송 보류 1건, 정상 배송 2건 표시가 나타나고 정상 배송된 것은 마찬가지로 배송 조회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영상으로만 준비를 해가지고 라이브 시연을 상품 리뷰 관련된 부분을 라이브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라이브 시연을 하겠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기 전 구매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리뷰 작성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평점을 누를 수 있고 리뷰 제목을 작성할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도 상품명으로도 상품 탭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별점 및 리뷰 수가 업데이트된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 신상품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점과 후기 개수가 잘 나타나고요. 들어가 보시면 상품 후기가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구매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해서 배송 완료 조회를 확인하면 아까 당도 선별 수박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구매 확정을 눌렀는데 업데이트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얼마나 개발했는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총 11페이지를 개발했고 주문에서 5페이지, 상품에서 3페이지, 회원에서 2페이지, 게시판에서 2페이지 개발을 했습니다. 쇼핑몰의 주문, 상품, 회원 게시글의 전반적인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제목을 누르면 해당 대시보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주문 대시보드이고 상품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회원의 대시보드이고 게시판의 대시보드입니다. 시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팀원 소개 및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A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팀 팀장 권태환입니다. A팀 부팀장 홍용주입니다. A팀 팀원 이나경입니다. A팀 팀원 백현욱입니다. 네, 저는 주문 페이지를 구현했고요. 형주님은 상품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나경님은 메인 페이지 및 게시판 페이지를 구현했고
현웅님은 회원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후기 및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A팀은 목표한 바와 같이 UI를 직접 구현했고 협업을 통해 36페이지라는 많은 개발 화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잘 된 만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상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3차 개발을 진행하며 이지밀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감입니다. 저의 소감은 최고이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형준님은 소통과 신뢰가 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경님은 프론트엔드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게시판도 만들 수 있게 되어 목표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현웅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부분으로 성장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개발 기간 동안 AT 모습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이겨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힘들 때마다 청계천을 걷고 식비를 아낀다고 음식을 해먹고 ERD를 박살내겠다고 탐탐을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결국 저희가 박살난 추억들까지 학원의 지방령처럼 있으면서 볼 걸 다 했던 A팀. 개발 기간 동안 여러 추억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보다 우리 팀원 개개인이 다 뛰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A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